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바로 대상홀딩스입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K푸드라는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사실 뭐 대상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미원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정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갓집 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그 주식회사 대상의 이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죠. 그 대상을 가지고 있는 대상홀딩스인데요. 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 매력적인 그 비상장 자회사를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성장 이끌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체크해 보게 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활용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채널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채널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가 이렇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꼼꼼히 듣고,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 나왔던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운받아서 복습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운받아서 직접 응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질문이라든지 제안사항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여러가지 의견 등이 있으시다면 영상의 댓글 또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적혀있는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이라는 블로그인데요. 네이버에 마이더스만 치셔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해당 궁금하신 기업의 포스팅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가능한 한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상홀딩스 20년 반기 보고서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대상홀딩스고요. 반기 보고서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 회사 개요에서 제 눈에 띄었던 게 초록마을이라는 그 기업이 눈에 띄었고요. 이런 회사도 사실 눈에 띕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광고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실 가지고 싶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진짜로 눈에 띄었던 건 초록마을,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그 메인인 기업인 대상,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그 대상 웰라이프라는 그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자, 더 내려가 볼게요. 자, 2017년도 중에 당사가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를 신규 설립했다고 합니다. 자, 대상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기엔 너무 큰 회사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요. 당사라 하면 여기서 홀딩스를 이야기합니다. 홀딩스는 2005년 8월 1일부로 주식회사 대상으로부터 인적 분할하여 사업 부분은 대상이 가져가고 투자 부분은 대상 홀딩스로 분리해서 지주회사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는 순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등을 통한 배당금 수익, 상표권, 로얄티 수입, 이런 지주회사는 상표권, 로얄티 수입도 쏠쏠하거든요. 그리고 기타 용역 및 투자 수익 등이 주요 영업 수익으로 구성하며 자회사들의 영업 및 산업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표권, 로얄티 수입이 대체로 그 자회사들의 매출액에 연동해서 받거든요.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상으로는 당연히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이 같이 묶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상의 지분은 38%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초록마을은 49.1%, 그리고 라이프사이언스는 100% 자회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는 헬스랑 실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마을은 집 주변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약간 뭐랄까요, 좀 고급 마트 같은 느낌인데요. 친환경 유기농 상품 전문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한번 그 대상 주주님들 계시면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지주회사들이 단점이 너무 길어서 최대한 제가 요약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사업입니다. 주식회사 대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1996년부터 도입한 국내 대표적인 종합식품 브랜드인 정정원을 중심으로 순창 고추장, 햇살 담은 간장 등 전통 장류부터 미원, 감치미 등 조미료류, 식초, 액젓 등 농수산식품, 서구식품, 육가공식품, 냉동식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정원 다 아시죠? 모르시면 간첩일지도 모릅니다. 순창고추장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아마. 미원 진짜 모르면 어쩜 북한도 알지도 몰라요, 미원은. 자, 어쨌든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홀딩스죠. 자, 그 지주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자회사, 연결회사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초록마을인데요. 초록마을은 9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친환경 유기농 식품 프랜차이즈 유통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프랜차이즈라 하면 가맹점이랑 직영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 밑에 적어놨네요. 제가 체크해놨네요. 직영, 가맹의 친환경 유기농 전문 매장 사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의 93%를 차지하니까 결론적으로 프랜차이즈가 메인업인 거죠. 근데 메인업인데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이제 유통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초록마을을 계속 많이 봤었냐면 대부분 이제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쪽, 유기농 쪽으로 좀 더 갈 거다라는 생각하에 초록마을이라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서식품이래요. 동성건설, 네, 동서산업으로부터 사온 회사고요. 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상황 커뮤니케이션즈 이런 건 직접 보시고요. 관심 있는 거 위주로 볼게요. 길다 보니까 238페이지거든요. 자,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강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대상 주식회사의 헬스 실버 사업 부분을 양수하여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주 사업 분야는 뉴트리션, 영양소, 뉴트리션, 그 영어의 뉴트리션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건강지향식품으로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 시장으로 매출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약간 건강기능식품 회사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초록마을이랑 그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기타 건강기능식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타민류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류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산업이니까요. 직접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 엄청 깁니다. 제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이거 직접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이런 캐파 증서란 거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요. 제가 안 본다 해서 안 보시면 안 되고요. 직접 보실 때는 혼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동서산업에 대해서, 동서건설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놨네요. 동서산업으로부터 인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체크했냐면, 제 영상을 꾸준히 봐보신 분들은 제가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보통 물적 분할을 하면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대부분 그 물적 분할을 한 기업을 IPO를 하려고 하거나 혹은 매각하려는 목적이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서산업에서 건설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했고 그거를 이제 그 대상그룹에서 계열사로 사온 거죠. 즉 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물적 분할했다 뭐 때문일까, 매각 또는 IPO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투자하실 때 편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는 웰라이프라는 브랜드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추석 기간인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혹은 홍삼류들 살 때 웰라이프 제품들이 판매가 되죠. 그래서 웰라이프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뉴케어란 브랜드를 2018년도에 양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은 6,642만 주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621만 주를 현재 발행을 한 상태입니다. 자, 전 배당을 좋아하는데요. 배당 부분에 조금 체크한 부분이 있었는데, 배당 성향은 포인트는 3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지향한다 하고요. 그리고 배당 지급을 위해서 배당 지급액은 전년도 배당 지급액이 뿔마 30% 이내에서 변동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1,000원이었으면 1,300원을 넘어가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당기순이익은 뭐 지금 보시면 전전기에 대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올해는 전전기와 전기의 가운데 어디 언저리쯤 나오겠네요. 근데 보시면 작년에 연결 당기 순이익이 그렇게 늘었는데 배당 성향 오히려 줄었죠, 많이. 그리고 또 웃긴 건 배당금은 늘어났어요. 이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하냐면 포인트가 요겁니다. 이거 보시면 별도 재무제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별도 기준으로 그 2010, 지금 몇 년도죠? 지금 20, 19, 18년도에는 매우 많이 나왔죠. 121억 원 정도의 그 당기순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30% 배당 성향을 적용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결은 많이 나왔는데 별도가 너무 안 나왔죠. 그래서 10% 정도 배당이 되었다라는 부분. 올해는 많이 나왔죠. 어쩌면 별도 기준으로 역대급 매출 신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경우에는 아마 배당이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배당을 좋아한다고 늘 말씀드리죠. 개인적으로 배당 하나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사업의 내용까지 왔는데요. 늘 이 부분에 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반복을 해드립니다. 재무제표를 보통 읽었다 할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재무제표를 읽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경우 한 10% 정도밖에 읽은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플러스 주석까지는 보셔야 좀 그래도 재무제표 읽었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럼 사업의 내용 정도까지는 읽어 주셔야 그래도 전체적인 이해가 좀 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가능하면 주석까지는 한번 보시는 버릇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사업의 내용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당사는 대상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고요. 여기 뭐 지주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겠죠. 쭉 내려가 볼게요. 자, 매출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지주사업, 그리고 이건 대상이겠죠. 그리고 이건 회사 내부에 있는 다른 이제 연결 회사들인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수익은 이 주식회사 대상 및 그리고 연결 다른 그 식품 관련된 자회사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포인트를 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짜잘짜잘하죠. 매출이나 이익이. 여기 건설 부분이 그나마 매출액이 좀 크고요. 나머지는 좀 짜잘짜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지금 보시면 단기 영업이익이 식품 쪽이 원래 이게 100만, 1000만 억이니까 1182억이었는데 전반기 보시면 거의 더블 가까이 났죠. 지금 이 부분 결론적으로 식품 쪽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나 이익이 개선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보기 전에도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 주는 회사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면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봤을 때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즉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이런 지주회사들이 상당히 깁니다. 이건 연결 기준일 거예요. 아마 연결 기준으로, 그렇네요. 연결 기준이죠. 연결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이 144% 정도. 그렇게 막 높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수치긴 하죠. 144%. 그리고 로열티 계약 아까 말씀드렸었죠. 보시면 매출액의 0.25%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한 요 정도 받는 것 같아요. 0.3% 어디 언저리 정도 받는 것 같은데요. 0.25%. 그리고 독특한 건 매월 현금으로 받고 있다는 부분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이 부분 이제 주식회사, 그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대상과 그리고 그 외 종속회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대상 같은 경우 보시면 식품 제조업, 미원, MSG죠. 그리고 장류, 조미료, 소고 식품류 등등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사업으로 전분류, 당류, 바이오류, 라이신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면 식품 쪽이 메인으로 이익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소재에 대비해서는 거의 더블 가까이 매출도 많이 나오는 사업부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반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1220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 작년에는 1177억, 한 거의 50억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익이 거의 더블 차이가 나죠. 뭔가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뭔가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저 사실 IR 쪽에 물어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렇게 더블이나 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자, 김치 같은 경우는 이런데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프로모션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어떻게 하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판매 사원들한테 어떻게 하고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은 있다. 주요 경쟁사와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인데요. 그 동남아 법인은 오랜 역사와 탄탄한 영업 조직을 바탕으로 현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은 한인 시장의 안정된 매출을 기반으로 현지인 시장에 진입하고자 K푸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하고요.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공장 가동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신규 제조 기지를 건설 중이니까 이 부분은 또 향후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대상 같은 경우는 계속 매출 성장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확연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소재산업인데요. 소재산업은 주 원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및 원당, 당밀 등 거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그 수입 물가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해봐야 되겠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 신규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소재 산업은 신규 진입 장벽이 높은 특징이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거 아까 전에 한번 체크해 봤던 내용들이고요. 청정원이나 미원 이야기 했었죠. 윗부분에서. 자,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연결회사, 여기 그 주식회사 대상을 의미합니다. 전분당 사업은 국내 최대의 전분 및 전분당 생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바이오 산업은 첨단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MSG, 헥산, 아스파탐, 이거 막걸리 많이 들어갑니다. 자, L-페니알라닌, 그리고 L-글루타민, L-아르기닌, 그리고 L-히스타민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하고요. 그리고 라이신 등을 세계 사료업계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원 하면 다들 떠오르시죠? 미원, MSG 떠오르는데 지난번에 막 미원 상사, 미원 화학 이런 회사랑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미원은 그 대상의 미원입니다. 그 부분 한번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이런 부분 제가 넘어가지만 직접 보실 때는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제 가격 변동 추이를 체크를 해뒀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재료의 가격입니다. 이게 식품회사들의 단점인데, 이게 특히나 이런 자연물 같은 경우는 그 어쩔 수 없이 원가 변동성이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도 풍년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식품회사 투자하실 때 원가율 보시려면 이런 것들 다 트래킹을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는데 여기 보시면 생산 능력인데요. 뉴케어가 있는데 이거는 2년 전만 해도 대상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라이프 사이언스로 양도되었다고 합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제가 내려간다 해서 혼자 보실 때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직접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뭐 또 다른 회사로 넘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보시고, 자, 이제 대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LC랑 TT 결제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무역할 때 안전하게 돈을 수금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리고 뭐 국내 같은 경우는 현금이라고 예산 판매한다는데 보시면은 자, 그 도매 같은 경우는 당월 말에 전액 현금 수금한다고요. 그리고 직거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 어음 같은 경우 30일, 60일 결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보 확보도 한다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그 돈 안 떼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PT인데 PT 이게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음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한다는데 보시면 뭐 어쨌든 40일에서 50일 정도로 회수가 되고 그리고 여기도 뭐 60일, 뭐 60일 정도니까 회수가 그렇게 엄청 길어지지는 않는 현금 흐름상 치명적인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현금이 기본적으로 잘 회수되는 게 좋더라고요. 굳이 외상 받을 거 너무 오래 물릴 걸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거 아까 전에 위에서 한번 봤던 부분이고요.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이 왜 또 나오냐면 이 별도 기업으로 또 보고 있어서 또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결론적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혼자 보실 때는 한번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연구개발 제가 안 보지만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항상 제 말씀드리죠. 그냥 좀 체크해서 직접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사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보시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는 이유는 지금 볼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초록마을이고요. 자, 초록마을은 당사 친환경 유기농 전문점을 직영점을 운영하고 가맹점을 모집해서 상품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주로 친환경과 유기농 제품이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조금 프리미엄의 느낌이 있는 거죠. 초록마을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가끔씩 갑니다. 가끔씩. 자, 친환경 전문점 사부분 매출인데요. 보시면 친환경 전문점 매출 자, 작년이 좀 빠졌는데 올해는 거의 뭐 재작년 수준을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더블 성장했죠. 더블 정도 성장했다는 거.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 부분. 뭐 현금 회수도 당연히 좋겠죠. 가맹점이니까. 그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자, 동서건설은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패스할게요. 자. 뭐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국가 관련된 사업을 많이 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토신이랑 일동하네요.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너무 길죠. 이런 지주회사들이 이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자, 상황 커뮤니케이션즈 패스하도록 할게요.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광고 쪽 관심 있는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대상 정보 기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SI 기업이죠, 이거는. 보통 그룹사에 많죠. 자, 오늘 포인트로 집었던 초록마을이랑 이제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마지막 건데요.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특성상 화장품 업체, 식품업체, 제약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신규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죠. 엄청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런 산업의 특성상 신뢰성이 가장 큰 고객의 판단 요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믿고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생각나시는 브랜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핵심은 아마 믿음일 겁니다. 신뢰. 그래서 신뢰 부분이 중요하다. 근데 이 신뢰는 뭐냐면 상위 업체가 당연히 유리하죠. 개런티 하는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업에서 짱 혹은 1, 2, 3 정도를 먹어야 이제 고객들이 신뢰하고 꾸준히 찾아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적어 놓은 것 같네요. 자, 성장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고령화랑 소득 수준 늘어가면 너무 당연하게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20대들이 건강기능식품 잘 안 먹어요. 근데 30대부터는 조금씩 아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먹게 되거든요. 저도 지금 뭐 멀티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먹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 자, 경쟁 우위 요소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당사는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뉴트리션 제품 MS 1등이랍니다. MS 마켓 쉐어를 말한 거예요. 시장 점유율. 그리고 기능성 원료인 클로레라 등의 주요 사업으로 하여 타사와 차별화되는 한국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 입지를 확보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건강식품 1등 이거는 뭐 최고 이건 약간 뭐 전 물음표는 있습니다. 어쨌든 자 클로렐라 매출액으로 1위를 하는데 최근에 클로렐라 시장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1등을 한다고 해서 엄청 매출액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이슈가 있고요.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건 뭐 유산균이나 뭐 비타민류들이 크죠. 클로레라는 뭐 1등 한다 해도 크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 뉴트리션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뉴케어 같은 경우는 MS 1등이라는데 타 경쟁사가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1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런 부분은 좀 매력적이죠. 앞으로도 1등을 먹고 시장이 커지면 다 먹을 수 있는 구조라서. 근데 요거는 크게 유리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주요 제품은 웰라이프 제품으로 클로레라, 홍삼 등을 판매하고 있다 하고요. 그리고 뉴케어를 중심으로 임산 영양 제품 및 환자용 영양식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주변에서 이거 먹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밑에 내려가면 라인 증설한 것 같거든요. 당사는 뉴트리션 제품군을 주로 생산한다는데 뉴트리션 제외하고 나머지 OEM이나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캐파가 반기인데 거의 더블 정도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뉴트리션이 저기 뭐야 뉴케어가 잘 팔리나? 근데 정작 팔리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약간 아리까리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팔린다는 가정하에 증설에 따르면 매출이 더블 정도 상승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좋은 소식이라 해야 될까요?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가동률이 따라오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판매되는 곳은 있다. 아까 전에 제가 재무지표를 대강 봤었는데요. 재고 수준을 봐도 뭐 크게는 이슈는 없는 것 같다. 즉 캐파가 증설한 만큼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품과 상품이 있는데요. 제품은 자사에서 직접 만든 거, 이거 뭐 뉴케어라든지 기타 자기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일 거고요. 상품은 딴 회사에서 떼와서 파는 겁니다. 대강 예를 들어서 유통 전문 판매원,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제조원 딴 회사면 그건 거의 상품으로 들어갈 개연성이 매우 높고요. 제품은 자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구분 좀 해두시면 읽어보실 때 재무제표 읽을 때 조금 구분이 쉽습니다. 자, 판매 경로는 거의 B2B가 메인이겠죠. 왜냐면 B2C로 거의 보신 적 없으시죠, 다들. 그래서 대리점, 병원, 약국 이라는데 대부분 제 생각 병원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B2C는 뭐 이렇게 팔린다는데 제가 뭐 사 먹거나 본 적은 없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리고 N 플러스 3호 있는데 이거는 뛰어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재무제표로 넘어왔습니다. 이 재무제표 보시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이 꽤 많이 늘었어요. 거의 4천억 정도 늘어났고요. 장사가 잘 됐다는 뜻이겠죠. 자, 매출 채권도 늘어났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채권도 당연히 같이 늘어나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리고 재고자산도 조금 늘었는데 이 정도 늘어난 거는 크게 이슈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매출액이 얼마 늘어났냐에 따라 다른데 매출이 잘 되면서 재고가 소폭 늘어났다는 거는 오히려 늘어난 거에 대한 재고를 준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해석하기 좀 나름일 것 같습니다. 자, 차입금이 꽤 늘어났고 그리고 유동성 사채도 약간 늘어났습니다. 장기 차입금도 소폭 늘어났고요. 사채도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잠시만요. 유형자산 한번 볼까요? 유형자산이 자, 유형자산이 한 200억 정도 늘어났네요. 200억 정도. 뭔가 사거나 투자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비용이 이런 부채가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 현금으로 충당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부채에 대해서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 현금을 쌓아두는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말이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더 드릴게요. 자, 부채가 늘어났는데 유형자산이 부채 늘어난 거에 비해서 너무 작게 늘어났는데 현금이 늘어났다라면 뭐 현금 경색이라든지 유동성 경색이 대비해서 현금을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혹은 이 현금으로 뭔가 쓰겠죠. 딴 거 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좀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으면 투자할 때 좀 편안합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뭘로 볼 거냐면 지금 일단 대강 한번 봐드릴게요. 보면 이번 3개월 같은 경우는 실적 꽤 늘었죠. 한 5% 늘었을까요? 늘어났고, 근데 원가율 거의 동일하죠. 이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IR 담당자 통해서 왜 원가율이 안 늘어나는지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뭐 주주님들은 제 생각에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분명히 뭔가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 소폭 늘었는데 매출이 늘면 같이 늘어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납득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거의 더블 가까이 났죠. 상당히 많이 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죠. 거의 더블 늘었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주담한테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원가 도대체 왜 이런가 라는 부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거는 IR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IR 자료까지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2분기, 그러니까 반기 보고서죠. 반기까지. 자, IR 자료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대상홀딩스의 자회사들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초록말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대상홀딩스 실적인데 연결 기준 실적입니다. 보시면 매출액은 7.9% 늘어났고요. 이익은 63%나 늘어났습니다. 63% 늘어났는데 늘어난 대부분은 지금 보시면 거의 한 500억 늘어났죠. 500억 늘어났는데 대부분은 대상에서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해외 법인에서 늘어났는데 이것도 거의 대상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에서 커버한 부분이 한 420억 정도 커버했다는 거. 요 528억 중에서 그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초록마을이 소폭, 그리고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소폭 증가를 했다는 부분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전성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유동성 경색이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아까 재무지표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보다 보니까 적혀져 있네요. 여기도. 자, 자회사 실적 및 추진 전략인데요. 주식회사 대상 별도입니다. 별도. 자, 내식 증가에 따른 신성식품, 소스류, HMR 증가가 HMR이 수요 증가를 해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요. 스큐 합리화 등 전 부분 수익성 개선 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큐라는 게 스탁 키핑 유닛이었나?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 우유로 치면 어느 회사라고 할까요? 서울우유라고 칩시다. 서울우유에 200ml짜리도 있고 500ml짜리도 있고 1000ml짜리도 있고 페트에 든 것도 있죠. 이러면은 스큐가 4개 스큐가 됩니다. 이렇게 같은 제품을 이렇게 쪼개놓은 거 스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스큐가 많이 늘어나면 그 재고 관리 비용 등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스큐를 합리화했다. 결론적으로 재고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재 부분 한번 그냥 쭉 포즈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해외 법인 꽤 많이 늘었죠. 해외 법인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MSG 수출 증가 24%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인이고요. 자, 베트남 법인인데 여기서 전 조금 떨어졌죠. 이익이 이것도 몇 프로 떨어졌는지 표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 본인 기업이 유리한 건 이렇게 체크해도 불리한 건 체크 안 한 게 이게 뭐 이뻐 보이진 않습니다. 예, 같이 이런 거 표기해주면 좋겠죠. 그 IR이라는 게 사실 기업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보고 대강 넘어갈 수 있는데 체크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향후 추진 전략인데요. 인니랑 베트남 현지 사업 역량 강화를 해서 매출을 늘리겠다. 그리고 김치 기반 중국이나 일본 사업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더 해외 매출을 늘려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전문 브랜드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육성이라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면, 국, 간식류 개발 그리고 주요 채널 전용 상품 출시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매출을 견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신제품이 나오면 사실 처음에 매장에 깔리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은 초반에 매출이 꽂히는 부분은 분명히 발생할 텐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같이 조금씩 계산하면서 올라갈 부분이지 이거에서 바로 올라갈 거예요 라고 기대하시면 상당히 실망감이 크실 수도 있다는 거. 다만 이런 부분, 제품이 나온 부분은 바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됩니다. 자,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익도 1Q에 작년 2Q에는 적자인데 올해 2Q 실적 흑자로 전환됐다는 거,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 우리도 흑자가 나 이런 걸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작년에 15억 영업이익 났는데 올해 벌써 12억 났으니까요. 자, 동서건설 2017년, 18년 수주부분 공사 진행으로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데요. 그럼 이거 보시면 19년, 20년도 지금 수주 줄어들죠. 어쩌면 좀 지나면 다시 매출액이나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꾸준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이야기했던 초록마을입니다. 적자였어요. 원래 적자인데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IR 담당자한테. 근데 지금 뭐 저녁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확인을 제가 하기 힘든데 주주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궁금해하면서 질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이건 늘고 있는 모습 너무 당연하죠. 지금 언택트가 대세니까. 자,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입니다. 라이프 사이언스인데 광고 집행 등 적극적 마케팅 결과로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49%나 증가를 했습니다. 생산시설 증설, 아까 전에 천안공자 증설했었죠. 바틀넥 해소를 통해서 캐파를 확대했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제품 출시해서 이익은 111%나 늘어났습니다. 사실 대략 이게 기업 가치로 따져도 작지 않은 가치죠. 이게 연간으로 따졌을 때 한 70억 정도 나온다 생각했을 때 퍼 10만 줘도 70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아직까지는 이익에 기여한 바가 좀 작긴 작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안 공장 증설한 부분 그 가동률 놀지 않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도대체 뭘 만드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라면 그거 확인을 꼭 해볼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증가했고 이렇게 이익이 증가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주님들이 계시면 주담님들 좀 괴롭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신제품 뭐 마이밀, 더 좋은 두유, 뭐 프로틴이란데 사실 뭐 제가 사 먹어본 적도 없어서 이건 사실 감이 없습니다. 한번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잘 몰라서 이건 주담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Q&A도 있었네요. Q&A 그러네. 제가 궁금한 걸 똑같은 질문을 했네요. 누가. 근데 답변이 없네. 답변이 없지만 어쨌든 뭐 대략적으로 궁금했던 내용들 여기도 질문하신 분이 초록마을에 관심이 있으셨네요. 수출계 이것도 좋은 질문이네요. 좋은 질문. 화장품 한다네요? 진짠가?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그 주주님들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이슈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주주님들은 저라면 무조건 확인해 볼 이슈들입니다. 이거 좋은 질문들이네요. 뽑아서 하신 건가? 일단 좋은 질문들입니다. 자, 오늘 그 저희 대상홀딩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종갓집김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게 됐고, 그리고 건식 기업들이 뜨다 보니까 그 대상 웰라이프, 그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그 대상홀딩스의 밸류는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확인해 보게 되었는데요. 다들 유익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요. 다들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혀가 꼬이네요. 왜 이렇게 혀가 꼬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오늘 또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